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이 지난 7월 27일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선보인 RQ-4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군사용 대형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이 드론을 전략정찰 무인기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무정장비 전시회 2023에서 외형이 공개되고 열병식의 녹화 동영상에는 비행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열병식에 실제 장비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외형만을 본다면 미국의 RQ-4 글로벌 호크와 유사합니다. 글로벌 호크는 날개폭 약 39.8m, 동체 길이는 약 14.5m의 대형 드론입니다. 제공시간은 약 34시간이고 탑재 중량이 1460kg으로 정보, 감시 및 정찰용으로 운영합니다. 글로벌 호크는 전세계 어디든지 24시간 이내에 도달하여 정밀 센서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전략적인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최적의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전략정찰 무인기는 외형이 글로벌 호크와 매우 유사합니다. 북한은 무장장비 전시회 2023에 외형을 공개하였고 동영상에는 비행 장면을 공개하면서 열병식에서 비행하는 동영상만을 공개했습니다.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4기는 차량에 탑재되어 이동하는 장면을 열병식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략정찰 무인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 기술적인 성숙도가 낮은 것인지는 확인이 곤란합니다. 드론의 실제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열병식 녹화 장면에는 드론의 지상 통제 장비와 같은 차량의 내부를 보여주었지만 이것이 전략정찰 무인기를 통제하는 장비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색이 다른 조끼를 착용한 운영요원들이 다수의 모니터를 통하여 드론을 운영하는 모습을 본다면 글로벌 호크 수준의 무기체계를 운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일 뿐입니다. 이 드론 역시 일부에서 설명드린 대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2021년 1월에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한 500km 전방 중심까지 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이 일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당 총비서의 언급 이후 약 2년 만에 연구 개발을 완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징후는 이미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5일 미국이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평안북도 방현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대형 드론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의 날개폭은 약 35m로 2023년 6월 3일 같은 방현 비행장에서 촬영된 20m짜리보다 1.75배 긴 형태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미국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와 외형이 유사한 형태로 이번에 공개된 전략정찰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지상통제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불명확합니다. 이는 전략적인 정찰, 드론의 통제, 영상이 전송 등에 대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것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협의 차원에서 북한의 능력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글로벌 호크와 외형이 유사한 형태의 드론, 소위 전략정찰 무인기를 이미 전력화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을 위협으로 보고 국가 안보를 생각한다면 북한은 정찰용 드론 및 공격용 드론의 자체 생산에 진입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개한 북한의 중형 및 대형 드론은 우리나라의 즉각적인 위협으로 대두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MQ-9 리퍼와 유사한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와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형태의 전략정찰 무인기는 대한민국이 기존 능력으로도 충분히 탐지 및 격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만약 북한이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미국의 글로벌 호크나 MQ-9 리퍼도 방공망에 의해 격추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들보다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표적들을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드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및 국제적인 제재로 인하여 북한은 고가이면서도 고효율의 무기체계인 정찰위성, 정찰기 등이 첨단 ISR 자산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면서도 효율이 높은 무기체계인 드론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 및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드론은 평화 시에는 선전 목적 또는 감시 정찰의 수단으로 운영될 것이며 전쟁 시에는 ISR, 지상 공격, 자폭 공격, 대량 살상 무기 운반 등으로 한미연합군의 방어 체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북한에 의해 자행된 드론에 의한 우리나라 영공 침범도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 시에 취약한 정찰 능력 극복,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감 조성 및 국론 분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드론을 운용하는 양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시 평양 5일 경기장에서 행한 드론쇼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드론을 퍼포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군집 드론 전술의 잠재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도 소형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북한은 이미 드론과 관련된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공세적인 드론 운용, 기술 개발 및 주변국으로의 확산 등에 따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즉 대드론 무기체계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27일 야간에 북한은 소위 전승절 제70주년을 맞아 중고도 드론 MQ-9 리퍼와 고고도 드론 RQ-4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군사용 중대형 드론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1년 1월 김정은 당 총비서의 지시에 따른 장거리 정찰기 개발로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에서는 2회에 걸쳐 이러한 무기체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은 향후 더욱 다양하고 공세적인 드론을 개발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대응체계, 즉 대드론 무기체계의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이자 대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무기는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준 중형과 대형 드론은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안보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약용이 180여 년 전에 설파한 지혜를 생각하며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대응 무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